안녕하십니까, 박철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한 가지 직무를 또 분석해 볼 텐데요. 금융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에 대한 직무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권에서, 그죠? 금융기관 또 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사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또는 증권 이러한 곳들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산업군에서도 핀테크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낱낱이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시고 금융소프트웨어 아니면은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성공의 지름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신에 이제 제가 가져왔던 기사 중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이끌 11개 민간 위탁기관이 선정돼서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8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11개 기관 중에서는요, 우리가 우수 민간 위탁기관도 있지만 교육 위탁기관도 있지만요, 대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학교도 5개의 대학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할 학교들도 지금 선정 작업이 끝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국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취업 아카데미 아니면은 컨소시엄 사업 같은 고용노동부의 교육 사업과 달리 좀 더 많은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거의 1년 정도의 이 인력 양성 수업을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서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시켜서 배출해서 취업을 시키겠다. 이제 그러한 취지의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8가지 중에서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정보 보안 부분을 제가 낱낱이 5가지 정도를 파헤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중에 두 번째 단계인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의 정의는 제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 부분에 IT 기술에 기반한, 그렇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핀테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IT 기술에 기반한다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IT 기술과 금융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합산했을 때, 합성을 했을 때 핀테크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데이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금융 서비스 부분인데 그중에 어떤 거를 더 중요시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고요? 금융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분석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이 부분과도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지속적인 확대, 그렇죠? 그래서 금융 데이터 분석과 그걸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확대를 우리가 핀테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핀테크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을 양성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승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자라는 그러한 고용노동부의 또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핀테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요. 지금 2017년부터 2018년도에 ICT의 10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나왔던 그러한 통계 자료고요. 요걸 좀 더 제가 살펴보면은 2017년도 올해와 2018년도의 순위가 많이 변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생체인 시각에 대한 사물인터넷 또는 스마트 팩토리, 가상현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큰 이슈를 지금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해야 되는 핀테크는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됐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보니까 핀테크가 8위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핀테크를 알게 되면 내년에
취업의 문을 두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기서 나온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G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5G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게 됐죠.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시범으로 사용될 수 있는 5G도 지금 등장한 부분이 보일 거고요. 블록체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핀테크,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같은 게 계속하고 있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제 방송을 보면서 직무에 대한 그러한 이 지식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도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만들고 있다, 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핀테크의 인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폴리티학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 금융과를 신설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 학생들이 1학년이 된다고 이제 친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인력 양성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폴리티학의 서울 강서 캠퍼스에서 이제 그러한 사업사람에서 열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인력을 또 이 채용하는 이 인력을 데려다가 이제 양성을 시키는 그러한 과를, 그죠? 스마트 금융과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대학이 움직인다, 그죠? 대학의 과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뭐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산업군들, 그리고 직무가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직무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정도의 이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핀테크 관련된 기사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끄집어왔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 금융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말고도 다른 산업군에도 핀테크가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핀테크로 돌파구를 찾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핀테크로 돌파구를 찾는 자동차 산업. 금융이 아닙니다. 그죠?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 그러면 굴러가고 있는 자동차 있죠. 그 굴러가는 자동차에서 왜 핀테크가 필요할까?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아니면 삼성르노, 아니면은 이 셀보르 이러한 곳에서 아니면은 다른 외국계 기업,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외국계 기업의 굵직굵직한 그러한 자동차 회사에서도 핀테크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도 있죠. 그다음에 장기로 빌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는 구매, 또는 그다음에 이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군으로, 즉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또 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부분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핀테크를 가져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자체에서만으로도 핀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가입자가 2천만을 돌파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수 핀테크 중에 최초라고 얘기했는데 네이버에서도 네이버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핀테크가 아니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수한 핀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카카오에서 지금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카카오에서 신입 공채를 진행했었죠. 자, 근데 신입공채를 우리가 카카오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입공채에서 지금 12월 초에 카카오가 이제 신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지방 학생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탈피를 하고, 그죠? 이제 지방 학생들, 우수한 지방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채용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카카오에서 이번에 한번 또 획을 그었죠. 그래서 45%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의 반이죠. 그래서 거의 반 정도는 지방 학생들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방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방에서 이러한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러한 IT 계열의 대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희소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페이나 아니면은 카카오 인공지능, 그죠? AI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한 수요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뽑았지만 내년에도 카카오에서 그만큼 많이 뽑으려고 생각 들고요. 그런데 카카오는 그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했었는데 구글 코리아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점수라든지 아니면 학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준비하실 때 조금 다르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핀테크의 이제 지원책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것들이 또 수요를 가져올 수 있겠죠.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키워줌으로써 그 핀테크에 관련된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고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개의 핀테크 업체가 이제 금강원에서 그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 금강원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서 25개 핀테크 회사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확대가 돼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요. 금강원에서는 핀테크 자문 지방 확대에 의해서 자 부산 등 5개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방에서도 금강원을 통해서 핀테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러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핀테크의 창업 기업의 금융 규제 준수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핀테크의 규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타파하자고 또 얘기 나오는 부분들도 많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규제는 지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즉 핀테크 현장을 우리가 현장 자문단을 통해서 그런 걸 다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의 안정된 그러한 이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금강원, 즉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면은 내년도에 핀테크 시장은 그만큼 밝을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핀테크의 수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송금 결제, 보안 인증, 그다음에 BTP 제출, 빅데이터 분석, 자산 관리,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 직무들을 따져보면 이 정도의 세부 직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송금 결제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보안 인증도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게 은행에 자주 쓰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고요. P2P 제출. P2P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개인 대 개인으로 또 개인 대 회사로 바로 대출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은 제가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핀테크와 연결이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초반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부분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자산관리. 자, 자산관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에서도 자산관리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투자죠. 그죠? 투자를 받는 그러한 내용인데, 핀테크가 왜 필요하느냐? 당연히 핀테크가 필요하겠죠. 왜? 모바일 금융 파트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 투자는 돈, 그죠? 돈이 왔다 갈 수 있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까지 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쭉 나눠봤을 때 송금 결제 부분이 35% 차지하니까 그 부분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퍼센테이지로 23%, 뭐 15%, 11%, 뭐 10%, 4%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이 이슈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그죠? 우리가 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이 내용들입니다. 2017년도 채용의 예정 인원들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큼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을 채용하려고 예정하고 있다. 어떤 회사들이? 그죠. 핀테크에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서 핀테크 전문 인력들, 즉 서비스 상품 기획이라든지 기술 기획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그죠. IT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엔지니어링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다음에
이거를 인문상경계열 학생들이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서비스 상품 기획이라든지 또는 기술 기획들이 지금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 가서 올해에 핀테크 관련돼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그 채용 공고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입하고 경력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경력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겠죠. 왜? 바로 이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들을 많이 뽑고 있지만 그래도 신입직들도 그만큼 많이 뽑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핀테크의 수요 중에서 우리가 세 개의 은행권에 대해서 세 개의 은행권을 제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보았던 IT 부분의 신입회원과 그다음에 디지털 부분의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우리은행의 공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IT 분야의 담당 직무를 보게 되면 비대면 채널과 그다음에 핀테크, 그죠? 핀테크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융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상품이었죠. 그렇죠? 마케팅 전략 수립 상품의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입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핀테크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직무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IT 비원전하고 지원 시 향후 IT 인력풀로 관리되면서 일정 기간 영업정 근무 후 양성 그다음에 선발 과정을 거쳐서 관리부서로 배치하겠다라고 우리가 못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이 인턴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입 회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신입 회원이 들어왔을 때 그 곳에서 IT의 내용들을 먼저 익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는지. 창구에 앉으면 은행의 업무들은 금방금방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적인 파악을 끝낸 후에 이곳에서 핀테크라든지 비대면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ICT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립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IT 부분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엇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마케팅입니다. 그죠? 마케팅의 전략 수립이 지금 여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의 담당 직무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기술을 하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그다음에 핀테크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뽑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무슨 뭐가 들어가요? 마케팅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T를 이용한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을 전공한 학생들 있죠. 마케팅 전공한 학생들, 경영학과 학생들 또는 이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를 우리가 복숭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곳을 그냥 순수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지만 IT의 역량을 입혀가지고, 그죠? IT 마케팅. 즉 모바일 마케팅도 괜찮고요. 웹 마케팅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도 있죠. 그러한 마케팅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은행의 2017년도 하반기 공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의 2017년도 핀테크 인턴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언제 나왔냐면 8월 달쯤에 나왔거든요. 조금 빠르게 공채 시즌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인턴입니다. 그죠? 핀테크에 관련된 완전 인턴을 뽑았어요. 그래서 채용 인원은 우리가 영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재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을 우리가 채용해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8월에 졸업 예정자, 수료생 지원 가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핀테크의 인턴을 만들어서 그죠? 채용을 해가지고 그 채용 인원을 가지고 또다시 평가를 해서 그죠? 이 정규직으로 넘기겠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을 볼까요? 자, UX나 디자인 관련 전공자. 디자인 관련 전공자도 이제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인턴으로서 채용을 하겠다.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그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 그죠? 디자인적인 부분들,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IT 계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IT 계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공모전 참가 등의 앱 서비스 기획, 개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획과 개발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를 뽑겠다. 그 다음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SNS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그다음에 파워블로거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들이 되게 많은, 그죠? 그러한 이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SNS 서비스도 잘만 이용하면은요, 채용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냐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IT에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문상경계열 학생들, 그다음에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들, 자기 전공에서 나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겠다는 것이죠. 즉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SNS 서비스 같은 그러한 것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용하는 그러한 취준생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KB국민회에서는 올해 2017년도 8월 달에 핀테크 인턴으로서 채용을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에요. 자, 신한은행에 우리가 2017년도 하반기 공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빅데이터와 IT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뽑게 되었었어요. 디지털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디지털 신사업이나 채널, 마케팅, 제휴, UX, UI, 그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옴니 채널 등의 기획 및 운영, 그 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기획 모델, 그 다음에 핀테크 기반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AI나 블록체인, 그 다음에 오픈 API를 이용해서 핀테크의 신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규로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IT 부분 볼까요? IT 부분은 디지털 개발이라든지 글로벌 개발, 정보 개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안 진단이라든지 뱅킹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뽑겠다라는 신한은행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디지털 빅데이터 부분에, 그죠? 그러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핀테크에 대한 부분도 뽑겠다라고 신한은행에서 2017년도 하반기 때 그렇게 진행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러한 디지털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융 소프트웨어, 핀테크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핀테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AI나 블록체인, 그 다음에 오픈 API 다 어디에서 이용되는 거냐면 위에 나와 있던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 그 다음에 옴니채널을 이용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의 마케팅, UX, UI, 그죠? 우리가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UI,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화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서비스할 수 있는, 지금 마케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고객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겠다. 그렇게 해서 뽑았다는 것이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계열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테크 수요가 이 신입들을 뽑고 있는 핀테크 수요가 이렇게 금융권의 공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2018년도 상반기, 2018년도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핀테크를 우리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핀테크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기술과 금융 서비스를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핀테크라고 얘기했지만 그 핀테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바일, 즉 핸드폰 없이는 못 살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근데 저는 일적으로 핸드폰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이동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적으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많이 보시는 계실 텐데 모바일 시대로 우리가 넘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금방 직감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ICT 기술력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하면서 자,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커넥트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산업 진영에 창출하면서 이러한 금융 산업도 예외가 아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 산업 중에서도 모바일,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빅데이터 등의 첨단 ICT 기술들이 들어가서 산업에 활용되면서
핀테크라는 그러한 용어가 트철되게 됐죠. 도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기술과 그다음에 아까 IT 기술 있죠? 그래서 금융과 IT 기술의 합성어를 우리가 핀테크라 그랬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기존의 그죠?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타파하고, 그죠? 우리가 모바일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즉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찾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핀테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핀테크의 정의만 해놓으시면은 금방 기술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 이런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핀테크 한번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왜? 핀테크의 직무에 지원했기 때문에 핀테크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은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더 팁을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금융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송금, 그다음에 결제, 자산관리, 투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결제는 은행권, 자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증권,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곳에서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그죠? IT 기술력을 쫙 집어넣어요. 쫙 집어넣어가지고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기, 그다음에 인터넷 기반에 관련돼 있는 두 개의 서비스를 합칩니다. 딱 합쳐가지고 어디로 가? 그죠? 금융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원래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은 금융 서비스에서 금융 소비자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IT 기술력이 들어가면서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보안성까지 향상시켜 놓은 그러한 형태로 가져가는 게 핀테크입니다. 요 하나의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핀테크 내용들을 잘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 이 그림을 상기를 시키면서 송금과 그다음에 대출 또는 자산관리 또는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금융 서비스였습니다. 그러한 금융 서비스에다가 IT 기술력, 즉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과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인터넷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IT 기술력을 합산을 시킵니다. 합산을 시켜서 향상된 우리가 비용이라든지 관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성을 향상시킨 그러한 솔루션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그러한 비즈니스의 방법들이 뭐냐면은 핀테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정답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핀테크의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그러면 현재의 전자금융과 그다음에 핀테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잘못하다가는요.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전자금융을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개념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의부터 우리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전자적 채널을 통해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전자금융입니다. 핀테크는 뭐예요? 자, IT와 금융이 다양하게 융합되고 해서 신사업을 창출시키는 게 핀테크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역할은 전자금융은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테크는 기존 인프라를 우회 또는 대체하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아. 우회하던가 아니면 전환합니다. 그래서 신사업, 즉 금융 서비스를 직접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자, 수익 모델은 금융회사가 주도하고 IT가 금융거래를 지원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핀테크는요. IT 기업이 주도하고 금융회사와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뀌었죠. 그렇죠? 전자금융은 그죠? 은행, 그죠? 금융권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죠? 핀테크 관련된 부분들은 IT 기업이 주도를 하고요. 거기에 그죠? 금융권이 들어와서 협력한다. 그런 내용이 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업은 근저금융은 IBM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가드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기업을 가져간다면 핀테크는 알리파이라든지 알리파이라 그죠? 알리바바의 페이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페이 이러한 굵직굵직한 우리가 핀테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금융은 PC 기반입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와 대형 IT 회사에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핀테크는 모바일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이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전자금융과 핀테크를 설명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아니면은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곳을 가시겠다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나눠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핀테크의 발전 배경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도대체 핀테크를 왜 사용하느냐? 아까 전자금융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은 기존에 은행 가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핀테크의 기술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고용 창출이 되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또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왜 발전했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은행에서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고객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고객 이동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선택적인 은행과 고객 간의 관계 형성이 미흡하게 되고요. 또는 기술 발달을 위해서 새로운 고객 형태가 출현해야 된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K뱅크나 카카오뱅크. 그죠? 그래서 카카오에서 되게 많은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관계 형성 미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행권을 만들어 볼 수 있게 이러한 은행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금융력이 위유에 금융산업의 평판이 하락되거나 그다음에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로의 이행 등이 이러한 발전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ICT의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웹이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 없으면 사용하기 힘들죠. 가장 또 편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SNS,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빅데이터, IoT, 절강IoT. 자,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첨단 ICT의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수준 높은 금융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핀테크가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의 라이프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밀레니엄 세대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모바일 중심의 소비 형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전화로 뭔가를 주문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 이제 음식도 주문하죠. 그다음에 뭐 옷도 주문하죠. 그다음에 뭐 금융 서비스 은행 안 가더라도 금융 서비스 다 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금융 소비사의 이 패턴, 그죠? 금융 생활 패턴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핀테크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하락해서 수익성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핀테크의 이 해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끝에 가면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금융권에서 기타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 회사가 들어와서 금융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학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싱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금융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규제를 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타파적이다, 안 좋다라는 것을 일반 기업도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일부 기업들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규제가 풀렸다고 이제 신문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폭적인 지원 규제 해제 때문에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핀테크의 발전된 부분 중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외국 기업에 들어가 있는 즉 잘 들어봤을 겁니다.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텐센스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떠한 곳과 제휴를 맺었길래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하나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롯데면세점의 한국스마트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다날 또는 효성 이러한 곳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디와 우리가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이에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는 자 이니시스 또는 하나은행과 롯데면세점과 한국스마트카드와 지금 연결 매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다나리라든지 신세계면세점 또는 효성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회사들과 지금 제휴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의 내용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지금 2014년도에 제휴를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핀테크의 산업을 우리가 분류를 좀 시켜봤어요. 핀테크 산업은요, 우리가 송금 결제, P2B 대출, 크라우드 펀딩,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인증, 빅데이터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는 차별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송금 결제, P2B 대출, 크라우드 펀딩, 자산 관리,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송금 결제는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 대출,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과 기업에 자금을 조달시킬 수 있고 중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 전용 주식이라는 채권, 선물 투자 플랫폼을 제공한다. 예전에는요, 보험사들이 아니면 증권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계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자 1시간, 2시간 막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자 돌아가가지고 인터넷 막 쳐요.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우편 발송해요. 그거 보고 나서 또 뭐 하고 또 뭐 하는데 지금은 그냥 엔터만 딱 누르면 쫙 나옵니다. 개인정보만 넣게 되면은 자 그러한 시대가 온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자산 관리에 이제 핀테크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합니다. 즉 IT 기술 중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방식보다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보안 인증 부분이라든지 빅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핀테크 산업의 세부 직무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송금 결제 직무 또는 P2B 대출 직무, 크라우드 펀딩 직무, 그다음에 자산관리 직무, 보안 인증 직무, 그다음에 빅데이터 직무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핀테크와 핀테크 산업을 잠깐 나눠볼게요. 뭐냐면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용어로서 금융 서비스 전반에 IT 기술을 활용하고 접목되는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을 핀테크를 하고요. 핀테크 산업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의 집합을 핀테크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핀테크와 또 핀테크 산업의 이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금융 서비스의 산업들을 핀테크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의 집합을 핀테크 산업이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핀테크 산업 분류 중에서 우리가 중분류, 그다음에 소분류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결제는 세부 서비스 형태 같은 경우는 강편 송금부터 해서 결제, 국가 간 송금, 그다음에 가상화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보안적인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P2B 대출은 개인 기업 대출,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지분형이냐, 후원형이냐, 투자형이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 관리는 온라인 투자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 신용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보험은 아직 보류지만 IoT를 활용한다든지 여행, 애완동물 뭐 등의 관심사 기반의 그룹 보험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부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아직 보류되어 있지만은 은행 제휴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 인터넷 전문은행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보류된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K뱅크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핀테크 소프트웨어는 보안 인증, NFC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머신러닝 등등을 이용한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 항목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산업들이 핀테크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핀테크의 특화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죠? 핀테크 서비스 상품 기획이라든지 핀테크의 기술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엔지니어링은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뭘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냐면 NFC입니다. 그렇죠? NFC의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NFC는
자, 핀테크 서비스 상품 기획과 핀테크 기술 기획과 핀테크 엔지니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핀테크 엔지니어링 본다면 아키텍트 검증, 요구사항 분석, 그다음에 핵심 모델, 코어, 설계 개발 뭐 이런 가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문 상경계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즉 핀테크 서비스 상품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핀테크 기술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내부 역량들을 분석을 통해서 상품성과 위험 요소를 검토해서 사업에 이른 거야. 이게 핀테크 서비스 상품 기획이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기술 기획은 핀테크의 개발 요구 사항들을 그죠? 요구 사항들을 뽑아다가 우리가 보안 기술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모델을 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융 보안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뭔가 기획을 해주고 그거를 누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밑에 있는 핀테크 엔지니어링 애들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정보 기술 활용한 NCS 활용 부분과 그다음에 금융부 NCS 활용 부분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품질 관리, 서비스 데이터 분석, 또는 서비스 마케팅, UX, UI 디자인, 그다음에 금융 분야에는 자산 신용 평가라든지 사후 관리 등을 우리가 NCS의 중분류로 나눠봤을 때는 핀테크가 여기에 활용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NCS 기반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되지만 이 NCS 기반을 가져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존의 정보기술 분야가 어느 NCS가 핀테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금융 분야는 어떻게 활용되고 NCS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핀테크 부분은 어떤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때는 어떻게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테크의 직무의 로드맵을 그려놓은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NCS 기반을 가지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핀테크의 서비스 상품 기획, 그다음에 기술 기획,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는데 자, L3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L3부터 L4, 그다음에 L5 여기는 자 사원급이냐, 대리급이냐, 과장급이냐, 부장급이냐, 관리자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NCS 등급 여러분 잘 아시죠? 그다음에 그래서 핀테크 엔지니어링 부분이 L3 즉 핀테크 플랫폼 프로그래머 이것이 핀테크의 플랫폼 활용 부분의 내용의 NCS의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 버려요? 자, L5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핀테크의 코어 기술 개발자라든지 선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는 선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까지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자, 핀테크 엔지니어링 부분에 보게 되면은 L6, 그다음에 L7, L5, L8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핀테크의 기술 전략과 그다음에 L6 보면은 핀테크 분석과 그다음에 핀테크 설계자가 쭉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면은 경력자들이 이제 핀테크 분석가라든지 핀테크 설계자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기획과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핀테크 기술 기획, 핀테크 서비스 상품 기획도 신입들도 뽑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력자만 뽑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은 핀테크 서비스 상품 기획과 그다음에 핀테크 기술 기획과 이렇게 경력자만 뽑는데 그렇게 꼭 경력자만 뽑는 것을 저희한테 그럼 경력자들도 저기에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핀테크의 전문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하죠. 그렇죠? 그 인재를 양성하는데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들으실 경우에는 경력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그만큼 운영기관 자체에서도 많은 시간 투자와 많은 또 실질적인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실무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바로 실무로 투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부분 L3라든지 L4로 지원을 하실 분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에다가 핀테크의 개념들만 조금 입혀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핀테크 기술 계획이나 아니면 서비스 상품 계획 같은 거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력 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중으로 본다면 전문 인력 소개에 엔지니어링과 서비스 상품기획, 기술기획이 쭉 나와 있는데 자, 18.1% 엔지니어링 좀 많죠. 신입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금융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이 뽑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내년도,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또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인력, 즉 핀테크 인력뿐만 아니라 IT 인력 자체가 금융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금융권에서는 반을 넘어가지 않을까. 올해도 40% 정도가 그렇게 뽑았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핀테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들을 또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해당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는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또 입사자의 실무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을 확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에 그만큼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42.6%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인력 확보가 그만큼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핀테크 인력의 역량 중에 신입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자, 뭐가 1위죠? 보유 기술 및 전문 지식 배우세요.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4차 산업의 인력 양성 사업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러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컨퍼런스 아니면은 뭐 워크숍 같은 데를 쫓아다니면서 배우세요. 배우고 수료하십시오. 그리고 기술력을 익히세요. 그래야 신입으로서의 역량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태도 및 성격, 이건 인성입니다. 그죠? 인성 없으면 안 되죠. 금융권 그리고 핀테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태도 및 성격들이 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실무 경험,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9%. 그죠?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력,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 거의 안 봐요. 그죠?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가장 필요하다 했어요? 보유 기술 및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 경력직들은요. 경력직들 보고 계시겠지만 자, 경력직들은 현장 실무 경력이 그만큼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신입들은 현장 실무 경력들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 기술이라든지 지식들을 평가하는데 경력들은 현장 실무 경험이 그만큼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력직들은 현장 실무 경력을 가지고 가면서 보유 기술이라든지 전문 지식은 따라가야 되겠죠. 경력자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인력을 찾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뒤져야 돼? 그렇죠? 어디를 뒤져야 되지만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즉 민간 구인 구직 종합 사이트를 가져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인력 파견, 헤드헌팅 또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 생활 잘하라 못하라?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된다. 대인 활동 잘해야 못한다. 대인 활동 잘해야 된다. 대외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입니다. 그죠? 사람들과 만나서 선후배 간에 그렇게 돈독한 그러한 정을 나눠라. 그런 것도 하나의 취업 전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만의 또 가져갈 수 있는 취업 전략이기도 하고 IT 기업에서는 그만큼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인의 추천이 그만큼 많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 핀테크 업종별 전략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텐데 몇 가지 기업만 가져가냐면 3가지 기업만 가져가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왜? 아까 제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3가지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한 곳들이 우리나라 은행권만 제가 얘기하지만 은행,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카드사 모든 곳에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은 이렇게 뽑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한은행은 핀테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자, 신한은행 핀테크 핵심은 기술과 상생입니다. 기술과 상생이라는 말은 신한은행에 지원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신한 퓨처스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에 가신 분들은 지원하실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신한이 핀테크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그래서 기술과 상생. 나 혼자 크지 않겠다. 신한은행은 나 혼자 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핀테크를 하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핀테크를 가지고 가고 있는 소비자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동반 성장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 현재 신한은행의
핀테크 서비스 핵심은 모바일 비행인 써니뱅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니뱅크, 즉 계좌번호가 아닌 지인의 전화번호로 이체가 되는 간편 이체 또는 모바일로 차량 구입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써니 마이카 뭐 이러한 등등등의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채용에서 신규 계좌 개설까지, 그 다음 향후 은행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보안까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올해 하반기에 여러분들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도전을 못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 공채, 신한은행 공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무, 그죠? 핀테크의 직무를 분석해 드렸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자기소개서 아니면 면접에서 표출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나는 신한은행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시장금융그룹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이번 달에 한국과학기술원이 경영대학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금융 빅데이터 산학 공동연구까지 체결했어요. MOU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신한은행은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 부분을 많이 육성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의 새로운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중금 대출 전형 신용평가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이용 말고 핀테크 핵심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그죠? 올해 7월입니다. 그죠? 올해 7월에 영국 런던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관련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업무 제휴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영국 기업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블록체인 같은 그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 관련돼 있는 그죠? 그 부분과 제휴를 맺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KB국민은행의 핀테크 전략을 알아볼 텐데 자, 자금 결제, 보안, 또 빅데이터와 같은 핀테크로 인해서 금융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행 행장의 또 올해의 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할 때는요. 이거는 좀 팁이긴 하지만 기업 분석을 할 때는 행장들, 즉 CEO나 행장, 그죠? 대빵 노릇을 하고 있는, 그죠? 대빵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죠? 신년사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내리는 그러한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걸 분석해 보시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선정하면 새로운 판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KB금융이 첫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자, 자산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중소기업 관리라든지 비대면 서비스를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인력들을 뽑겠죠. 당연히 내년도에 자, 핀테크에 그래서 올해도 8월 달에 핀테크에 자, 인턴을 뽑은 자체가 이러한 자산관리 WM입니다. 그 다음에 SME, 중소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형, 그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국민은행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요거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기 걸그룹의 IOL 모델을 이용해서 자, 리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브, 여기는 모임 회비 일정 관리할 수 있는 리브 모임이라든지 리브 더치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7월 22일 런던에서 개최된 자, 금융위원회에서는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해각서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업을, 그렇죠? KB금융은행도 글로벌 사업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년 5월에는요, LG전자와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LG페이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KB국민은행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KB국민은행 국민서비스 결합한다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자, LG페이의 현금카드라든지 스마트 OTP, 그 다음에 기능을 연동시키고, 그 다음, 자, KB국민은행 금융상품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LG페이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 KB국민은행에서 LG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자, 최대 업적 중 하나가 우리은행의 핀테크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자, 이광구 행장이 만들었었죠. 이러한 핀테크 사업을 성공했는데 17년 5월에 위비뱅크 1주년 기념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자, 국내 최초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 그렇죠? 뱅크는 기존 은행에서 도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상품과 그다음 서비스로 우리나라의 금융 패러다임,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위비뱅크, 위비톡, 그다음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위비마켓
EB 멤버스 제도 등을 통해서 종합 마켓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내년도에 우리은행 상반기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어떠한 부분? 자, 우리 멤버스 제도를 포함한 종합 플랫폼 세트를 가져간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침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이러한 부분들, 즉 국내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바탕을 정해서 해외에서도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러한 것까지 가져가는 게 글로벌 2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게 움직일 수 있는 개성파란데 유비뱅크의 개성인 서비스, 즉 모바일 뱅크가 영업전에 취급되는 금융을 단순히 모바일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유비뱅크 자체는 어디로 옮깁니까?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탑재하고 같이 탑재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는 자 위비 모바일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비페이, 그 다음에 위비 소호 대출 또는 위비 직장인 모바일 대출 등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은행 해외 송금 서비스는 또 좀 달라요. 뭐냐면 비대면 해외 송금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위비 퀵 글로벌 송금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것처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위비 톡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송금을 신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업증 또는 재운을 통해서 중개는 경유하지 않고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빠르다. 그게 전략입니다. 핀테크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은 기업에도 금융권에 기업 금융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17년 3월에 포스코 또는 중소기업 금융진을 위한 핀테크 플랫폼 공동 참여, 그죠?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렇게 기업의 금융도 많이 이용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개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은행의 핀테크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총망라하는 부분을 본다면 핀테크의 첫 발은 기업은행이 지금 내뱉고 있는 게 뭐냐면 이체 계좌 사기 거래 전력 알림이 서비스를 한다. 아까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우리가 전력적으로 보므로 우리가 이 규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와 있는 이 기업이 핀테크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동한 계좌 서비스를 도입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핀테크는 금융권 그리고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러한 핀테크의 회사들도 이제 키워갈 수 있게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렇게 키워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또 금융은행권과 그다음에 거기에 서비스 전략 그리고 직무 분석 해드렸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자, 내년도 2018년도는요. 여러분들한테 금융 핀테크에 관련된 인력 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빛이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